칼로 물베기입니다. 칼로 물베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기사 같이 보시죠. 싸우면서 친해져. 민주당 투톱 악수. 당정대 휴일 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 같이 보실까요? 어제 저녁 당정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좀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두 사람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지금 보십니다. 네, 여야 합의 문제로 사실 투톱 갈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다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가서 볼까요? 그보다 형제가 더 싸우는 게 아니고 뭐야? 자, 앉으세요. 팀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체육체육 문제 이게 또 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위험한 거라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 위험한 거야 이게. 부부 싸움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부부 위험한 거야. 네, 칼로 물베기 부부 싸움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 아유 별거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원래 이렇게 다 싸우고 그러는 거죠.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지금 칼로 물뱉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칼로 물베고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러면 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주재한 네. 회동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은 완벽히 봉합이 되었다. 뭐 오히려 봉합 이전에 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본다면 어제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오히려 완벽히 봉합이 됐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더 단단해졌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부부싸움에도 예를 들었는데 이 윤 의원님, 윤주진 위원님, 부부싸움도 사실 한 번 하면 칼로 물베기인데 보통 부부싸움이 커지는 게 똑같은 문제가 자꾸 걸릴 때 부부싸움이 또 그래 왜 또 얘기했잖아가 되면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부싸움 계속하면요. 이제 사주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칼로 물을 벤 건지 네. 칼로 두부를 벤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좀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뭔가 머쓱해요. 예,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좀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 표정이 아주 애매합니다. 화기애매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앙금은 분명히 남아 있고요. 뭐냐 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분노가 씻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다 협의해서 다 상의해서 협상해 왔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권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속으로 미안한 거죠. 예, 본인이 분명히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 하지만 안에 상처는 여전히 좀 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매한 분위기라고 나는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웃음이 좀 머쓱하지 않느냐. 진짜 자연스러운 자리면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화기애매한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분명한 거는 어제 그 만찬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만찬이 있기 한 2-3시간 전에 정청래 대표도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 정부의 성공, 요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우리 원팀 원보이스로 갑시다. 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가 이 글을 올리기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심기일전에서 내란 종식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사람 다 뭔가 수습, 봉합하는 국면으로 뜻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 수습하고 봉합하는 최종 방점을 찍는 자리가 어제 저녁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제 저녁 만찬 자리 아까 말씀하셨죠. 주최한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였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칼로 물베는 모습 살짝 같이 직접 보셨죠. 근데 그 물베기 전후에
요런 얘기도 오갔다고 그래요. 다시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악수가 어색하잖아. 너무 이상해. 악수가 어색하잖아. 이거 형이 가운데 서봐. 됐어. 그러니까 이상해. 그냥 무슨 되지? 위치가 괜찮은데? 가끔 싸워야 되겠다 이거. 네, 처음에 이 만찬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형이 좀 가운데 서봐라고 여기서 말하는 형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얘기합니다. 총리가 가운데 서고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총리가 가운데 서고 양옆으로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 좀 서봐요라고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양옆에 서서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 회동 만든 거 이거 우상호 수석의 지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 총리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 그림은 이 만찬 자리는 김민석 총리가 만든 거다. 근데 보통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당의 투톱의 갈등에까지는 사실 잘 개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번 사안은 당 내에서에만 문제가 아니다. 특히 특검법 관련돼서는 당정대 이 모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 조직법하고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맞바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그 총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정대의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직전 주에 있었던 그 당정대 협의에서 우상호 수석하고 저희 정청래 대표의 설전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네.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당정대의 그 어떤 이 공고함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제 또 정기국회에 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제 그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직전 날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봉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정무적인 부분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요 갈등 여야 합의 문제, 뭐 특검이라던가 이 특검 개정안 그리고 이 조직 개편안 이 정부도 같이 관련이 돼 있는 사안으로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좀 나선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직접 당사자들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린 SNS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또 두면 서로 우리 분골쇄신 할게요. 뭐 원팀 원보이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최고위 열리면 최고위에서 서로 웃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또 스무스하게 그야말로 칼로 물베기처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일요일 저녁에 만찬 자리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윤주진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여야 합의 문제나 뭐 검찰 개혁에 약간 주장이 강했던 정청래 대표 대신에 쉽게 얘기해서 김민석 총리 키우기 이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은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가뭄도 있었고 네. 홍수도 있었고 군 총기 사고 그리고 조지아 구금 사태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들이 겹쳤는데 유독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민석 총리죠.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조차도 뭐 한 라인 만들었다고 본인 홍보를 잘했거든요. 미국도 가고. 총리는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제 나설 때다. 그래서 이제 이 만찬을 좀 주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부부가 너무 싸우면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나서서 화해를 주선하듯이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지금 이 국정,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통령의 바로 다음 가는 2인자로서의
그런 비중과 입지는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총리의 모습인지 좀 애매하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슬슬 몸풀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그런 의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 지금 말씀은 사실 그동안 살짝 좀 이 국민들 시야에서 공개적인 시야에서 물론 이제 뭐 많은 일들이 굉장히 바쁜 일들을 했겠습니다만 국민들 시야에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였던 총리인 만큼 뭔가 이번에 좀 이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는 면이 있고 어쨌거나 향후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생각해서 뭔가 자리를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윤주진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자리를 자처해서 좀 만든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본인이 자리를 직접 만든 거다라고 하면 어떤 김민석 총리 자체 뭐 내화분의 뇌물 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또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님 지혜입니다. 형이 가운데 서세요 또 그랬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메이드 바이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어쨌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전에 저희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존재감이 안 보였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 정부의 2인자인 총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난주가 어떤 주간이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오롯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2인자인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대통령을 가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고 노력한 게 아닐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요즘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 10월 말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에이펙 그 회담을 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뒤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김민석 총리가 이 지금 어제 자리를 만든 것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불편하게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정대의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스스로 만들어냈든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얘기처럼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어제의 자리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진 자리였고 아주 효과는 만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만들어진 게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타이밍이 너무 딱 좋았다. 효과 만점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죠. 이거 이 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호 수석의 지혜입니까? 우상호 수석이 만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이 총리님이 만든 거예요. 총리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는 또 사실 리포트 때 우상호 수석이 또 살짝 머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이제 일단 동료들 얘기 이 듣는데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 네, 저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저 보자마자 하여튼 그게 1번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 보고 하라 그럴 걸 그랬어요.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금요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로 타운홀 미팅을 하러 갔었던 바로 그 자리였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지사가 계속 저 얘기 좀 손을 들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요. 요거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입니다라고 일단 제지를 좀 당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의 과거에는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하필이면 김진태 지사만 입틀막을 하느냐. 좀 노골적인 저는 사전 선거운동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사실은 첫 번째 정치 시험대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꼭 가져왔으면 하는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뭐 강원지사, 충남지사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직 지사의 입을 막고 또 여기에 지금 출마가 좀 거론되고 있는 우상호 수석, 지금 뭐 강원지사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장관까지 합세해서 특정 인물을 후보로 띄우는 이거는 정말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정말 강원도민과 국민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우상호 수석 강원지사 만들기 프로젝트인지 전 좀 헛갈릴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결국은 국민의 심판으로 귀결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이건 약간 사전 선거운동 같은 거 아니냐. 현직 도지사를 발언 못하게 이틀막을 하고 그리고 이 출마설이 나온 우상호 수석을 좀 띄우기에 들어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글쎄요, 그 지방선거까지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사전 선거운동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멀지도 않은 작년 2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진행한 겁니다. 이 상황은 그러면 저기 사전 선거운동이 맞다라는 자기 고백입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상호 수석의 이름을 한 차례 거론한 것을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과도한 그 비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내년 이 지방선거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지금 이 타운홀 미팅하는 걸 갖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상호 수석 이름 딱 한 번 좀 거명했는데 그게 무슨 또 사전 선거운동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상호 수석은 본인이 뭐 한마디도 안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약간 띄워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아까 김민석 총리 또 이 상당히 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의해서 살짝 좀 띄워진 느낌이 있었고 요번엔 우상호 수석도 살짝 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긴 한데 주변 사람 말고 나는 이래요 라고 자처해서 손들고 자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사실 앞서서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위원들과 다 소통하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SNS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법사위랑 얘기했다고? 그럼 추미애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SNS에 이렇게 해명을 올렸습니다. 11일 오후 5시 44분경, 굉장히 정확하죠. 44분. 원내대표의 발신 전화가 무음 처리된 휴대폰 화면에 떴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도중이었으나 급한 일이라고 짐작이 돼서 용수철처럼 튕기듯 일어나 간사에게 자리를 맡기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야 간 원내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난 몰랐는데 일단 얘기를 뭐라 하길래 다 금시초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원내대표단은 마감 시한을 설정해두고 좀 서둘렀던 것 같다.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될 걸 좀 놓친 게 아닌가 싶다.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뭔가 알아들었다, 알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답변은 전혀 없었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얘기를 하면 내가 억울하지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는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 SNS가 처음이 아니고 한 두어 번 이렇게 SNS를 올리셨는데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하고 적극적으로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본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분명히 억울한 일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SNS 글을 이렇게 자주 올리셨을까라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해명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또 어떤 불씨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이제 또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어른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공방하는 듯한 모습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당내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어제 또 마침 또 모든 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으니 추 위원장께서도 아마 더 오늘 이후로는 뭐 이런 말씀은 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히려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쭉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인물들이 있죠.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또 갈등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김민석 총리, 우상호 수석, 추미애 위원장 다 사실 여권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둥들이거든요. 예. 기둥들 간의 파워 게임이 벌써 시작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존재감을 계속 이 정청래,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그런 갈등을 이유로 본인들의 존재감을 오히려 과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죠. 강훈식 실장 충남지사 출마 얘기 나옵니다. 우상호 수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지사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추미애 위원장은 어디로 또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서울시장도 생각이 또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도 노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반성문을 썼지만 갯딸들에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청래, 김병기 투톱 갈등이 이제는 하나의 좀 겉절이 양념처럼 돼버린 거죠. 이들의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그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선거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국정과 민생을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욱 대변인님의 얘기를 살짝 짧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 뭐 아직 본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출마설이 뭐 주회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그 비판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다. 여기까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간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일단 투톱 갈등이 봉합이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00일 갓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는 동안 어떻게 또 흘러갈지를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